얘들아 일단 수업 자체는 그냥 다시 배운다 생각하고 설명할게요. 알겠죠?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들어갈 건데 자 페이지 몇 쪽 보시냐면은 앞에 볼게요 그냥. 자 7쪽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의 나눗셈. 사실 1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곱셈 공식이긴 한데요. 생각보다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킬러 문제가 꽤 나옵니다. 알겠죠? 문제 나올 유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립제법이라는 거 다 배웠었죠. 맞습니까? 조립제법 자체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나머지 정리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오늘은 단순하게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하기 전에 자, 우리 옛날에 배웠던 자연수의 나눗셈 한번 떠올려 보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말하는 거야. 알겠죠? 자, 내가 11이라는 숫자를 자 3으로 나누었다라고 해보자. 자, 이렇게 하자. 15라고 16이라고 할게. 자, 내가 이 16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눴다라고 해보자. 그럼 몫이 5고요. 나머지가 1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제로 고등학교 때 들었을 때 점점점이라는 계산식 본 적 없어요. 그쵸? 많이?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거를 검산식으로 다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 16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어떻게 등식이 되냐면 3에서 5를 곱한 다음에 더하기 1이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맞죠? 당연한 거죠. 그쵸? 자, 그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나누는 수라고 해요. 자, 성민아, 얘 한 글자로 뭐라고 해? 몫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시연아, 얘 뭐라고 해? 나머지라고 해요. 뭐 이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죠. 자, 나누는 수하고 나머지를 비교했을 때 반드시 누가 커야 돼? 나누는 수가 커야 돼요.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울 파트는 사실 자연수의 나눗셈이 아니라 사실은 다항식의 나눗셈이잖아요. 그치? 자, 이거야. 자, 내가 어떤 fx라고 하는 거를 어떤 1차식으로 나누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몫을 보통 뭐라고? qx라고 가정하고요. 나머지를 보통 이제 r이라고 하잖아. 맞니?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 검산식으로 써보자라는 거야. 자, 실제로 검산식으로 쓰게 되면 자, fx라고 하는 거는 자, 나누는 수 x-a 곱하기 몫인 qx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r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거야. 얘가 결국은 여기서 나누는 수가 되고 여기서 나머지가 됐을 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야. 성민아 기억나? 얘하고 요 나머지 r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자, 우리가 자연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수가 나머지보다 어때야 된다고 배웠어? 커야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치?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수가 나머지보다 어때야 돼? 차수가 높아야 돼요. 맞습니까? 내가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맞습니까? 자, 내가 만약에 여기를 2차식으로 나누게 됐어. 그럼 얘는 몇 차식이 돼야 돼? 1차식이 되거나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죠. 맞습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누는 수랑 나머지를 비교할 때는 항상 뭐를 비교하자? 차수를 비교하자. 차수가 누가 반드시 커야 돼? 이 노란색, 즉 나누는 수가 커야 된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변형하는 게 되게 어렵게 나와요. 실제로. 알겠죠? 우리가 솔직히 라이트셈이나 이런 거 풀 때 뭐가 나오냐면요. 그냥 나눗셈 하시오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치? 많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fx를 또다시 무언가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 몫이 어떻게 되냐 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옵니다. 항상 하나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또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 이런 겁니다. 자, 제가 6이라고 하는 거를 2 곱하기 3이라고 했다고 해보자. 그럼 나머지가 이제 0인 거잖아요. 그치? 많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나누는 수랑 여기 있는 몫이랑 서로 뭐의 관계야? 곱의 관계잖아. 그치? 맞니? 얘네 둘의 곱의 관계는 그 결과값이 서로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를 2 대신에 1로 쓰게 되면 여기 반드시 뭐가 와야 돼? 6이 와야 되고 나머지는 0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나누는 수하고 몫이 서로 어떤 관계냐면 역수배 관계가 된다는 거야. 역수배 관계. 자, 봐봐. 얘는 2분의 1배 했더니 얘는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죠. 맞습니까? 그게 왜 그런 거야? 둘의 곱의 형태는 항상 유지해야 돼서 그래. 알겠니? 자, 그럼 이거야. 지금 주어진 이 fx를 내가 변형해보자는 거야. 어떻게 변형해볼까? 자, 내가 여기를 자 2x-2a라고 해보자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뭐가 몫이랑 나머지를 찾으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맞니?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거야. 내가 첫 번째 나누는 수에서 두 번째 나누는 수를 봤을 때 시아나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잖아 얘들아. 그치? 맞니?
그럼 2배가 되면은 뭐의 관계는 몫의 관계는 몇 배가 돼야 돼? 2분의 1배가 돼야 된다고. 그걸 우린 역수배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역수배가 돼야 되니까 여기 있는 몫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얘는 몫이 뭐가 되는 거야? 아, 2분의 1하고 QX 이렇게 우리가 몫을 지정해야 된다고. 이해되니? 자, 그러면 자, fx가 주어진 상태로 둘의 곱의 형태는 항상 일치하니까 나머지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맞아요? 이게 기본적인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괜찮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렵게 나온 게 뭐냐면 프레시를 가자. 결국은 이거야.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풀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근본이었던 fx는 변하지 않잖아. 그치? 맞아? 내가 여기를 몇 배를 하던 몇 배를 나누던 나머지를 그대로 하던 이 fx라는 기존 틀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쵸? 그럼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기존 틀을 바꿔버리는 문제가 제일 어렵다는 거야. 이해되니? 봐봐. 우리가 나누는 수와 몫이 변했을 때는 나머지가 안 변한다고 배웠잖아요. 그치? 맞아? 이거는 기본적인 거라고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fx라는 이 식의 다항식의 틀을 바꿔버린다면 뭐가 변해? 나머지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지금은 내가 얘만 2배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가 안 변한다는 거 이해되셨죠? 맞니?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뭐 x제곱을 곱했어. 이렇게 곱하는 순간 나머지가 그대로라고 장담할 수 있어? 아니에요. 왜? 차수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나머지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앞으로.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나눗셈에 대한 좀 심한 문제까지 다 다루면서 좀 수업 마무리 할 건데, 자, 좀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8쪽, 9쪽에 있는 그냥 기본 문제 하지 말자. 알겠지? 그 정도는 진짜 알아야 돼, 너네가. 알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유형 1번, 2번, 3번 풀지 말고 21번부터 숙제하자고 했었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제가 숙제를 몇 번까지 냈었냐면요. 자, 몇 번? 77번까지 해달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혜연이는 시간 되는 대로 앞에 숙제 좀 해줘. 오늘 다 못했어? 역시 에이스는 달라. 마음 놓고 진도 나가도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소정이 표정이 늘 안 좋아. 시안이 표정도 안 좋은 것 같아. 78번부터 볼게요. 자, 78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문제에서 건널비가 64라고 돼 있잖아.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가로의 길이 모르고요, 세로의 길이 모르고요, 높이 모른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첫 번째 힌트가 뭐야? 건널비가 94다. 자, 그러면, 자, 직육면체에서 서로 다른 면의 종류가 몇 개야, 성빈아? 3개 있죠, 그쵸? 근데 그게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겠죠, 그쵸? 자, 2개의 뭐가 되는 거야? AB면, 자, BC면 더하기 CA면 얘가 지금 몇이라는 거야? 94가 된다라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힌트 뭐라고 돼 있어? 자, 여기 대각선의 제곱과 여기 대각선의 제곱과 여기 대각선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맞니? 자, 그럼 여기 변의 길이는 결국은 각 변의 길이의 무슨 고라스랑 똑같아? 피타고라스랑 똑같죠? 근데 거기다가 루트만 빼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 뭐가 2개씩 있는 거야? 제곱수가 2개씩 있는 거죠. 괜찮아요? 자,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 100이 된다라는 거죠. 2개 뭐 하라는 거야? 곱셈 공식 이용해서 무언가 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에 구하려는 건 뭡니까?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니까 모서리는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어? 4개씩 존재하겠죠. 맞아요? 이거 가끔 실수하는 게 얘들아, 4 곱해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해놓고 답이라고 하지 마. 조심해. 알겠지?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실수할까봐 넘어가는 거고요. 자, 우리 시안이가 좋아하는 교육형 문제랑 고난도 문제를 풀어줘야 해피하겠죠, 그쵸? 맞아요? 자, 제가 몇 번 풀 거냐면요, 81번에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83번에 별표 하나 해주자. 자, 지금 보면 8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와우! 자, 크고 작은 정사각뿔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정사각뿔 그려볼게요. 자, 뭐 이렇게 있다고 해요. 괜찮아요? 알파벳 쓰게 되면요, 얘가 5라고 돼 있고요. 뭐 여기 A, B, C, D라고 돼 있겠죠? 뒤에 있는 D는 생략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평행하게 잘랐대. 밑면하고 평행하게 잘랐대. 이렇게 잘랐대.
자, 뒤에는 조금 생략할게. 알겠지? 자, 그럼 거기 알파벳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어우, 야, 보기 힘들다. EFG.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세 번째 줄 보면요. O, E, O, F, O, G, O, H가 되도록 잡는다. 여기 똑같다는 거야. O, F, O, G.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 아니야? 얘들아, 처음에 주어진 사각뿔이든 여기서 잘라버린 사각뿔이든 결국은 닮음이라는 거잖아. 그치? 맞니? 평행하게 잘랐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부터 힌트가 나오죠. 큰 거랑 작은 거의 부피의 합이 2루트 2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OAB랑 OEF 둘레의 길이의 합이 9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똑같다고 돼 있잖아. 그치? 얘들아, 근데 이대로 보면 조금 헷갈리니까 나 그냥 이거 자른 거를 지울게. 괜히 헷갈리니까 자른 거 지우고 넘어갈게. 이렇게 갈게요. 자, 우리 이거 부피 어떻게 구해? 밑면 곱하기 높이 곱하기 뿔이니까 늘 몇 곱해줘야 돼? 3분의 1 곱해야겠죠? 잊지 마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성민아, 우리 한 변의 길이를 다 모르니까 뭐라고 가정할까? 뭐 x나 a로 가정할까요? 자, 그럼 내가 x로 가정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뭐 해야 돼? 우리 여기 대각선 자른 다음에 반쪽에서 수선의 발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니? 그럼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어디야? 여기 길이야. 자, 그러면 x 루트 2x 맞습니까? 자, 나누기 2 해야 되니까 얘는 2분의 루트 2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수정아, 여기 길이가 x가 되는 거 이해될까? 자, 그리고 비율을 보니까 자, 빨간색하고 노란색 보니까 1대 루트 2가 되는 거 확인하셨어요? 자, 그럼 어떤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렇다는 건 이 사각뿔의 높이도 결국은 2분의 루트 2x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첫 번째 뭐부터 할까?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부피의 합부터 먼저 보여볼게. 자, 부피가 2루트 2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첫 번째 큰 사각뿔의 부피 구할게. 자, 그러면 x 곱하기 x 하니까 x 제곱이 될 거고요. 곱하기 높이가 몇이었어? 2분의 루트 2x가 되고 거기다 곱하기 몇 분의 몇이야? 자, 3분의 1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작은 거 보도록 할게. 작은 건 여기서 잘랐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내가 여기 한 모서리의 길이 뭐라고 가정할까? y라고 가정하자. y라고 가정하자. 괜찮아요? 그럼 두 번째 넓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아, 이 x 대신에 y만 대입해서 똑같이 풀면 되겠네. 혜연이 괜찮아? 자,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 혜연이 괜찮아? 자, 첫 번째 계산하자. 자, 2루트 2에 몇 분의 몇? 6분의 루트 2x 세제곱. 자, 더하기 6분의 루트 2에 y 세제곱 관계식 하나 나오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다섯 번째 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자, OAB, 그 다음에 OEF. 둘레의 길이가 9라고 돼 있어. 근데 얘들아, 이거 둘레 말하는 거잖아. 모서리의 길이가 다 똑같다고 하니까 여기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죠. 그쵸? 맞니? 자, 근데 한 변이 여기 아까 몇이라고 했어? x라고 했죠. 그럼 몇 x가 돼? 3x. 그럼 여기 잘라서 생긴 거 한 변의 길이 y라고 했으니까 몇 i? 3i가 되겠죠. 이 새끼가 뭐가 되는 거야? 아, 9가 된다라는 거겠죠. 됐니? 자,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A, B, F, E. 어디 구하라는 거야? 여기 구하라는 거네. 아이고. 여기 구하라는 거네. 맞아, 시연아? 자, 그럼 성빈아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이거 사다리꼴처럼 구할래? 삼각형 2개 뺄래? 삼각형 2개 빼는 게 빠르죠? 자, 그럼 물어보자. 자,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뭐였어요? 4분의 루트 3 a제곱. 기억합시다.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4분의 루트 3의 x제곱 한 변의 길이 x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건 결국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큰 정삼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정삼각형의 넓이 빼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구해야 돼? x 플러스 y 구해야 돼? 이미 구했죠. 그쵸? 근데 뭐도 구해야 돼? x 마이너스 y도 구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계산하는 것보다 식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문제지 결국은. 그치? 좀 잘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자, 넘어갈게요. 8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윗반 수업할 때 얘네들은 알겠지만 그 빔을 잘 안 써요. 웬만하면 그냥 그 마이크로 쓰면 빔 되게 썼죠, 그쵸? 잘 안 썼어?
잘 썼을 거라마? 나는 거의 안 쓸 거야. 거의 그냥 스스로 다 쓸 거고요. 자, 8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을 읽어주세요. 문장을 읽어주세요. 문장을 읽어주세요. 83번. 네, 읽어보셨으면 진행해도 될까요? 네, 진행할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1보다 큰 직육면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직육면체의 크기와 모양이 같은 나무 토막의 한 모퉁이에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 나무를 잘라냈다. 자, 어쨌든 그림 두 번째 그림에서의 건널비가 236이라고 돼 있고요.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80이다라고 돼 있죠. 자, 앞에 봅시다. 자, 그럼 결국은 건널비와 모서리로 힌트 구한 다음에 뭔가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첫 번째 우리 뭐부터 생각할까? 자, 건널비부터 생각하자. 자, 건널비는 이거야. 앞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그거에 2배 하면 되겠죠. 아니?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자른다 하더라도 건널비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죠. 그쵸? 왜? 여기 있는 작은 면이 앞으로 오고 위로 가고 오른쪽으로 빠지면 결국은 원래 직육면체랑 똑같겠죠. 맞아요? 자, 그럼 각 변의 길이 ABC라고 했을 때 결국은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자, 이 새끼가 지금 뭐가 될까? 자, 결과적으로 236이 되겠죠.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그 다음 나와 있는 모서리 길이 합입니다. 자, 밑줄 쳐주시고 별표 하나 해주세요. 네, 모서리가 조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직면체를 봤을 때 각각의 모서리가 몇 개씩 있다고 했죠? 아까 4개씩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자, 근데 봐봐. 지금 요 가로만큼이 A죠. 맞니? 맞아? 그 다음에 여기만큼이 B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높이가 자 여기랑 여기 더해서 뭐가 돼? C가 되겠죠. 맞니? 근데 문제는 그거를 다 더하고도 지금 여기 모서리가 남는 게 생겨요. 그쵸? 맞니?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모서리가 4개씩 있는 건 맞아요. 그쵸? 근데 그거 말고도 뭐가 존재해? 남아있는 모서리가 존재하잖아요. 그치? 그게 몇 개 더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맞습니까? 자, 몇 개 더 있어?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남아있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몇 cm 기준으로 잘랐어? 1cm 기준으로 잘랐잖아요. 그치? 그럼 모서리가 몇 cm 더 있는 거야? 6cm 더 있는 거야.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거의 합이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아, 80이구나. 그럼 나머지 문제 해석하는 건 뭐 제가 안 할게요. 알겠죠? 식만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은근히 실수해. 너네가 아까 건널비 구할 때도 이거 어차피 팽창하게 되면 원래 건널비랑 똑같으니까 그냥 식 만들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모서리의 개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알겠죠? 그렇게 모서리 연결하고서도 남는 모서리가 남아요. 알겠죠? 그거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표 꼭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활용은 뭐 이 정도로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80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도형이 몇 개 있는지만 잘 판단하면 되겠죠. 시원아, 그치? 근데 이건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자, 다음 피 넘어가서 다음 식의 나눗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번 볼 거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84번부터 88번은 그냥 정말 나눗셈 하는 거잖아요, 얘들아. 그치? 맞니? 이거 여러분이 그냥 해주세요. 알겠죠? 그냥 단순하게 해주시고요. 자, 넘어가면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번부터 볼까요? 89번. 자, 89번 보게 되면요. 자, x세제곱에 더하기 5하고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1x 플러스 2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을 뭐로 나누었더니 내가 어떤 px로 나누었더니 이때 생기는 몫이 뭐라고 돼 있어? 자,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5라고 돼 있죠? 자, 그때 나머지가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13이라고 돼 있어. 자, 이거 문제 의도가 뭘까? 이거 그냥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찾아서 뭔가 하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우리 저번에 시험 봤던 거 기억나? 우리 월요일에 시험 봤을 때 그 객관식 마지막 킬러 문제 기억해요? 그게 뭐였어? 우리가 지금 좌변하고 우변을 보고 차수를 비교하는 거였잖아요, 그치? 맞니? 이거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었어, 그게. 맞아? 얘도 마찬가지야. 뭔가 대입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나는 나눗셈을 배웠지만 여러분이 정말 나눗셈 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게. 그럼 우리는 뭘 비교해? 좌변과 우변의 형태를 비교하자는 거야, 들. 괜찮니? 자, 그러면 얘 3차식이야? 얘 2차식이야? 그럼 얘 반드시 몇 차식이 돼야 돼? 1차식이 돼야 될 거고, 그때 생기는 최고차함계수가 뭐가 돼야 돼? x 이렇게 돼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봐봐. 뭐만 신경 써주면 돼? 너네 상수항만 맞춰주면 그냥 답 나오는 거 아니야? 맞죠? 여기다가 5를 곱해서 빼기 13 했더니 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자, 상수항 이항하니까 몇이야? 15야. 그럼 이 새끼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겠죠. 맞아? 이렇게 맞춰주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나눗셈 하는 게 맞아. 알겠죠? 왜? 나눗셈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 사실.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각각의 다항식과 다항식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나눗셈 하는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월요일에 풀어서 알잖아요. 그치? 안 나와. 무조건 좌변과 우변이 항등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맞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그냥 빠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쉬운 거니까 바로 지우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사실 저는 몇 번을 좀 보고 싶냐면요. 97번 좀 볼까요? 별표 2개. 97번. 97번을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주어진 조건을 항등식 검산법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그럼 뭐 이렇게 qx라고 하죠. 자, 근데 나머지를 뭐라고 정의했어?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죠. 자, 내가 아까도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고 했냐면요. 봐봐. fx가 그대로인 상태로 몫과 나머지를 구해라? 이건 쉬운 겁니다. 알겠죠? 왜? 전체적인 틀은 변하지 않았거든. 근데 제일 어려운 건 뭐다?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fx가 아닙니다. 그걸 제곱하라고 돼 있잖아. 그치? 제곱한 다음에 다시 무언가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아라. 이거 나머지가 같아요? 아니에요. 달라요. 무조건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뭘 해야 돼? fx를 제곱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거 제곱하려고 보니까 식이 거지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에 봐. 얘가 a다 생각하고 얘가 b다 생각하고 완전 제곱식처럼 전개하자라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전개할까? 우리가 어차피 지금 두 번째 줄 보니까 fx의 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다시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는 x제곱 플러스 1의 관계로 나타내는 게 제일 좋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한다 생각하고 바로 전개하자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자, 앞에 거 제곱하게 되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q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돼? 둘이 곱해서 2배 해야 되니까 2배의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qx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은 뒤에 거 완전 제곱 시켜야 되니까 결국은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를 뭐로 나누고 싶다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얘를 나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생기는 뭐와 뭐가 궁금하다는 거야. 몫과 나머지가 궁금하다 이거잖아. 그치? 맞니? 자, 그럼 천천히 볼게요. 자, 노란색부터 보자. x제곱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어요. 괜찮니? 자, 묶게 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1 하나 남을 거고요. 그 다음 qx의 제곱이 남겠죠. 시간이 괜찮아? 자, 파란색도 묶을 수 있잖아. 자, 묶게 되면 어떻게 돼? 자, 2배에 어떻게 돼요? 자, x 플러스 1에 qx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그 다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서정아, 묶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얘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에 더하기 2x 이렇게 되죠. 맞니? 여기서 얘를 한 번 더 묶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묶었다고 생각해봐. 우리 지금 몇 차식으로 묶었어? 2차식으로 묶었으니까 성빈아, 나머지 반드시 몇 차식이 돼야 돼? 1차식이 되거나 상수항이 돼야 돼. 근데 이대로 멈추게 되면 얘 몇 차식이야? 2차식이잖아. 나눗셈 더 하셔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럼 누구로 묶어? 이 새끼로 한 번 더 묶을 수 있겠네? 묶게 되면 뭐가 남아? 뒤에 1 남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찾는 나머지는 여기 짜투리로 남아있던 몇 x가 되는 거야? 2x가 되면서 나머지가 변한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만약에 몫을 찾으라고 하면 얘가 몫인 거고요. 나머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얘겠고, 그걸 뭐라고 하겠다?
Rx라고 하겠다. 자, Rx에서 X에 몇 대입하겠다? 3 대입하겠다. 6이겠죠. 그쵸? 얘들아,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이거 중요합니다. 뭐가 변할 때? 주어진 식의 형태가 변할 때 무조건 다 변해요. 알겠죠? 이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9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98번에 자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x-2로 나누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몫을 뭐라고 하고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겠다. 자,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내가 얘를 뭐로 나누겠다? x-3분의 2로 나누겠다. 이런 거 안 나와요. 그쵸? 자, 어떻게 됐어? 성민아? 3으로 나눴잖아. 그치? 여기 몇 배 해야 돼? 3배. 나머지 몇 배 해야 돼? 그대로죠. 그쵸? 맞아요? 그냥 조건만 찾으면 되죠? 네, 참고로 주어진 식이 변한 상태에서 나머지 구하라는 문제 실제로 도르고 교과서에도 있어요. 시험에 분명히 나옵니다. 알겠죠? 왜? 우리 킬러도 나왔잖아요. 그쵸?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실제로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해서 봤더니 자, 103번, 104번에 별표 하나씩 해주세요. 자, 중요하니까 제가 그냥 달려고 해요. 알겠죠? 나머지 그냥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니까. 얘들아, 나 103번 풀 건데 네모칸에 맞춰서 풀진 않을게. 알겠죠? 그냥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마무리 해주세요. 지우 괜찮아? 위에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알겠죠? 네.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있네요. 네. 소리를 들으니까 이두 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덤벨 떨어뜨린 소리 들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번. 박스 보지 말고 그냥 바로 문제 보고 해석할게요. 자, 어떤 px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이 새끼를 x-1로 나눌 거다. 자, x-1로 나눌 건데 소리도 지르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 r이라고 하겠다. 자, qx 나머지 r이라고 하겠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줄 밑줄 치자. xpx라고 돼 있죠. xpx. 이건 일반 교재에도 있는 문제고요. 자,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나왔죠. xpx 모 자체가 변했어. 주어진 다항식 자체가 변했죠. 그쵸? 이 변했을 때가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럼 x 곱했기 때문에 분배 법칙으로 다 곱할게요. x-1, 그 다음 qx, 자, 그 다음 더하기 rx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내가 얘를 다시 한번 뭐로 x-1로 나누겠다. 그럼 여기 뭔가 몫이 들어갈 거고 뒤에 나머지가 생기겠죠. 그쵸? 자, 그럼 첫 번째 성민아, 얘로 묶을 수 있으니까 x 곱하기 qx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소정아, 얘 나머지로 바로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 성빈아? 아직 1차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그럴 때 뭐 하세요? 자, 당연히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봤기 때문에 R 빼고 R 더해서 묶어요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맞아? 근데 만약에 식이 복잡한 거 나왔을 때도 너네가 정말 머리로 풀 수 있을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을 잊지 말라는 거야. 봐봐. 얘 자체도 1차식이기 때문에 얘로 한번 나눠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암산이 안 되면 정말 나눠보세요. RX를 그냥 얘로 나눠, 진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 R 곱하고 RX-R이니까 빼면 R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맞니?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고칠 수 있어? RX-1 더하기 R 이렇게 고칠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묻겠다? X-1을 묻겠다 더하기 R. 시원아, 나머지 뭐가 남아? R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럼 요게 우리가 찾고 싶었던 몫이고 얘가 뭐가 돼? 나머지가 되겠죠. 얘는 우연히도 나머지가 똑같네요, 그쵸? 얘들아, 이거 보고 너네가 나머지는 똑같아 라고 착각하면 안 돼. 우리 아까 나머지 달랐던 거 기억하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이제 해찬이나 이제 둘은 만약에 붙게 되면은 아주 지랄맞게 나올 거야. 이 부분 이제 나랑 하든 다른 데서 하든 정말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메인은 104번입니다. 별표 2개까지 하시죠. 보겠습니다. 자, 10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주어진 조건들 다 보겠습니다.
자, 104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px라고 하는 거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다. 자, 나누었더니 몫이 qx다. 뭐 시킨 대로 하세요. 검산법 다 쓰세요. 자,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여기까지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에 거랑 뭐 별로 다른 것도 없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x의 n제곱을 곱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여기서부터 좀 여러분 당황스럽네요. x n제곱 p x제곱 쫄지 말자. 분배하세요. 알겠죠? 분배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x n제곱에 x 플러스 1에 qx에 자, 그 다음 얘가 뭐가 돼? 자, r 곱하기 x의 n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 새끼를 뭐 하겠다? 자, 잘 봐. 아까는 얘로 나누었던 거를 식이 변해도 똑같이 x 플러스 1로 나눴잖아요. 그치? 맞아? 근데 이번에는 뭐로 나누고 싶대? 와, x n-1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가 여기에 3차식만 들어가도 짜증나는데 n차식 들어가니까 정말 짜증나죠. 그쵸? 차수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치? 자, 그래도 뭐 천천히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이거 중괄호 좀 이상하네. 네,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얘 묶어보자. 그럼 뭐가 남아있어? 자, 묶었을 때 x1제곱 남아있을 거고요. 그쵸? 얘 없어질 거고요. qx 이렇게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지. 자, 이거 몇 차식이야, 얘들아? n차식인 거 이해되시죠? 그쵸? 얘도 n차식이죠. 맞습니까? 나눗셈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쵸? 그쵸? 좋아. 자,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뭐하러 해서 암산 안 되잖아요. 그쵸? 나눗셈 그냥 하시라고요. 알겠죠? 안전빵으로 하세요. 암산되면 너무 좋지. 좋지. 근데 그건 내가 해야 될 거고 여러분이 할 때는 실제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해보세요. r 곱하기 x n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얘 전개하게 되면 x n제곱에 더하기 x n-1제곱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괜찮아? 직접 나눠서 확인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알겠지? 자, 개수 맞춰야 돼. 개수 맞춰야 되니까 r 곱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r x n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r x n-1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따라오셨나요? 둘이 뭐 해야 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빼면 마이너스 r 곱하기 x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성빈아 누구 묶을 수 있어? 자, 요거 묶을 수 있잖아. 그치? 맞니? 묶고 남는 건 뭐가 되겠어? 그냥 r이 되겠죠. 맞니? 자,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남아있는 새끼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r 곱하기 x의 n-1제곱. 자, 차수 확인해보자. 얘 몇 차식? n차식. 그치? 몇 차식? n-1차식. 차수도 확인했죠. 맞습니까? 얘가 뭐가 돼? 나머지가 된다. 몇 번? 4번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07번 볼 건데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문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나중에 너네가 2학년 되면은 거기서 이제 지수로그라는 걸 배우거든요. 아마 마이콜쌤이랑 조금 찍먹했죠, 그쵸?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실생활 활용은 빼도록 할게요. x 치세요. 네, 걸을 건 걸을게요. 과감히 걸을게요. 105, 106, 107 다 x 치시고요. 네, 뒤에는 진도가 끝났어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 알겠죠? 좀만 쉬었다 할게요.